이 셀토스는 딱 타면요, 얘가 조금 더 고급차 느낌이 Trailblazer. Trailblazer. 비슷해요. 훨씬 차이 나죠. Trailblazer. 이 셀토스는 딱 타면요, 현대기아의 신차들을 딱 타면, 제가 시승기에 썼던 표현인데, 네. 문을 열자마자 지갑까지 열게 만들어요. 그 형은 왜 안 열어요? 딱 타면 이 실내가 과연 이 급의 실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호화스럽고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뭔가 더 내가 낸 착각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이런 되게 배려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물씬 주거든요. 네. 경쟁 모델들 대비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네. 얘 몇 인치예요? 얘가 10.25인치. 10.25인치. 예. 그리고 뭐 지금 아주 최신에는 얘를 네. 계기판으로 말아놓기도 합니다만, 네. 그 바로 전 단계인 네. 가운데 딱 박아놓는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도 박아놓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가운데 계기판도 7인치 상당히 큰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제공해주고 있죠. 지금 얘는 모든 옵션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브라운 인테리어도 들어가 있고요. 가짜 바늘땀도 들어가 있고. 근데 진짜 같아, 이렇게 봐도. 네. 그리고 실내에서 보면 뭐 없는 편의 장비를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네. 정말 다 제공해주고 있어요. 네. 시각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칭찬을 했지만, 네. 촉각적으로 네. 직접 만지기 시작하면 차급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죠. 이런 데 보세요. 그러네. 딱딱하네. 완전 딱딱하죠. 딱딱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가 다 딱딱하고요. 뭐 이런 데까지는 아주 그 시야에서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딱딱해도 까고 싶진 괜찮아요. 않은데, 아무튼 이런 데도 다 딱딱하다는 점. 그리고 이 천장 재질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저는 특히 놀랐던 게, 네. 여기 그 창문 스위치 있잖아요. 네. 여기 쓰여있는 플라스틱 같은 것도, 이 플라스틱이 되게 싸구려 플라스틱이거든요. 음. 이런 것도 정말 조금 실망스럽고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 시각과 촉각의 느낌 차이가 워낙 커서 좀 괴리감이 있죠. 이 차급에 딱 맞게 실내 공간을 연출해주는 점, 이런 게 현대기아 자동차가 되게 잘해요. 뭐 현대기아 자동차가 자선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차값 낸 만큼만 차를 딱 만들어주죠. 그렇겠죠. 여기 가운데 달려있는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요게 이 왼쪽에 달려있는 타코미터, 네. 엔진 회전기 바로 옆에다가 PRND를 박아 넣었고요. 네. 또 오른쪽 속도계 옆에는 조그맣게 디지털로 현재 속도를 표시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참 센스 넘치죠. 그렇죠. 지금 HUD도 달려있고, 지금 얘는 옵션이 넣을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풀옵. 그쵸. 한번 읊어드리자면, 일단 노블레 스트림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하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95만원이에요 얘는 지금 동승석 전동 시트, 운전석은 노블레스에서 기본이고요. 동승석까지 전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크래시 패드, 가짜 바늘땀, 네. 그 다음에 브라운 인테리어 제공을 해주고 있죠. 네. 아, 그리고 이것도 옵션이구나, 브라운도. 사운드 무드램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음악이 나오면 네. 이 음악에 맞춰서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 색깔이 변하네. 색깔을 계속 달리해주죠. 난리 났는데? 잘 안 보이긴 한데. 어이구. 방금 번개쳤다. 번쩍했다 방금. 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여기 달려있죠. 네. 이렇게 2층으로 아래층에 수납 공간, 위층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를 자리하는 요 구성은 예전에 스토닉 때도 그랬고, 하여튼 한 몇 년 사이에 나온 기아차들이 요런 구성을 하고 있죠. 2층으로. 또 전자식 룸미러 요거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걸 묶어서 95만원짜리 헤드 컴포트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네. 또 하이테크 패키지, 요건 80만원입니다 HUD 네. 7인치 클러스터, 그리고 레인 센싱 와이퍼까지, 그게 세 가지가 묶어서 하이테크. 그리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도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가격이 무려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스피커인데 15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죠. 않아요? 물론 뭐 하이엔드 오디오로 가면 뭐 1500만원짜리도 있긴 합니다만, 이 보스 시스템만 150만원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여기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네. 그리고 주행 중 후방 디스플레이, 네. 또 오토 에어컨, 여기 오토로 들어가잖아요. 네. 오토 에어컨, 트렁크 덮개, 요걸 묶어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덮개는 좀 생뚱맞잖아요. 트렁크 덮개가 왜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패키지에 묶여져 있지 하고 의아해 할 법한데, 네. 요게 저희가 출시 현장에서 네. 그 담당자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잖아요. 네. 이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면 뒤쪽 트렁크의 자리에 우퍼가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그 적재 공간을 울림통으로 써야 돼요. 아. 근데 그 덮개가 없으면 울림통의 그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덮개를 덮어서 훨씬 더 울림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하죠. 그리고 또 썬루프 요거는 40만 원입니다. 요게 40만 원인데 지금 투톤 밖에서 봤을 때 차체 컬러랑 지붕 컬러랑 바꿀 수 있는 네. 다른 컬러로 집어넣을 수 있는 투톤이 30만 원이에요. 아쉬운 점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다는 점.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정도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어찌됐건 큰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엄연히 소형이잖아요. 그렇죠. 그 소형급 SUV라는 카테고리를 봤을 때 정말 지나치리만큼 옵션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죠. 제 생각에는요, 기아 자동차가 이 셀토스를 만들면서 네. 티볼리의 성공 사례를 가만히 보다가 야, 우리도 저런 식으로 가보자. 일단 소재는 우리 어느 등급의 플라스틱을 썼어요라고는 브러쉬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옵션을 이만큼 제공해 줍니다는 브로셔에 다 들어가니까 네. 이런 점을 좀 실컷 자랑을 하자, 이런 쪽으로 좀 개발 방향을 맞춘 게 아닐까 싶은 내피셜도 네. 있습니다. 아, 내피셜이죠. 예. 딱 타면 우와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옵션 좋아하잖아요. 차는 무조건 풀옵션,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전략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형 차 두 대나 뽑으셨네요. 아, 나 요일별로 기분 따라 바꿔 타잖아. 자, 이번에는 트레일블레이저 실내를 보도록 하죠. 타자마자 찍어줘서 오히려 고마운 게 뭐냐면 네. 이 셀토스는 네. 그 도어 하단부 있죠. 네. 사이드 스커트. 네. 그 사이드 스커트가 이만큼 남고 그 위로 문이에요. 예. 근데 얘는 문이,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문이 사이드 스커트까지 다 덮고 있거든요. 타자마자 찍어줘서 마침 언급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다 예견하고 해서 찍으시죠. 큰 그림이 있었구나. 셀토스랑은 느낌이 달라요. 셀토스는 딱 타자마자 오 하는 느낌이 되게 진하게 묻어놨잖아요. 네. 근데 트레일블레이저는 딱 타자마자 보면 오라는 소리는 안 나와요. 일단 셀토스는 딱 타자마자 최신 모델다운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플로팅 타임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 공조 장치도 그냥 다 그 고광택 액정처럼 마감을 했었는데, 우리 이게는 뭐 오토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보던 에어컨 조작부 하면 떠올리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신기한 느낌은 없고 그냥 맨날 보던 차 같은. 쉐보레다. 네. 쉐보레다. 그래도 높이 평가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의 쉐보레는요, 딱 타면 운전을 하다 보면 좋아요, 잘 달려, 괜찮네 하고 차 세워놓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두리번 하다 보면 아, 그냥 현대기아 살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좀 이 트레일블레이저는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있을 거 다 있어요. 흠을 찾을 만한 데가 예전처럼 많지 않아요. 꽤 괜찮거든요. 물론 소재는 역시나 셀토스도 그렇고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렇고 소형차는 소형차입니다. 이런 데서는 역시나 차값의 한계가 보여지는데, 네. 셀토스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랑, 그러니까 시각이랑 촉각의 차이가 되게 컸다면 얘는 그렇진 않거든요. 네. 우리가 있을 법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있어요. 뭐가 있나요? 일단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건 RS 트림입니다. 네. 트레일블레이저 중에서 액티브와 함께 가장 높은 트림이지요. 듀얼전 오토 에어컨, 요거 네. 기본이고요. 2열 암레스트까지도 기본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옵션으로 선택되는 편의사항들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셀렉티브 2 115만원짜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레인 센싱 와이퍼, 네. 2열 USB 포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여기 달려있는 거, 요렇게가 셀렉티브 2 115만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컴포트 3 여기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80만원짜리거든요. 네. 컴포트 3에는 천연 가죽 시트, 여기 네. 구멍 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이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뭐 그래도 인조 가죽보다는 좋아 보여요. 네. 그리고 운전석 8방향 전동 시트. 보조석은 옵션으로도 수동이죠. 못 넣어요. 네. 그리고 그걸 떠나서 높이가 수동으로도 조절이 안 돼. 높이가 고정이에요. 보통 수동의 경우에도 이렇게 펌프질 막 하면 높이가 이렇게 쓱쓱쓱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빠져있다는 점은 좀 아쉽죠. 레버를 안 만져서도 높이를 조절하는 레버는 없고, 이제 등받이 각도랑 앞뒤 위치만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그래서 운전석 시트를 가장 낮추셨을 때는 나랑 이거를 눈높이가 오른쪽으로 좀 달라. 형이 나를 올려다보고 내가 이걸 약간 내려다봐요. 그렇죠.
운전석 요추 받침. 네. 요추 받침 이게 장거리 운전할 때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치. 있을 때와 없을 때 피로 차이가 좀 크죠. 그렇죠. 1열 통풍 시트 여기 보시면 요거 3단계로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요렇게 묶어서 컴포트 3 꽤 많이 80만 들어가네요. 원. 80만 원 치고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 다음에 130만 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내비게이션, 여기 내비게이션하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 그리고 4.2인치 클러스터, 얘는 좀 작다. 예. 그리고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HUD, 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 애플 카플레이가요. 예. 중요한 게 무선을 꼭 넣어줘야 돼. 무선 애플 카플레이. 맞아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아직 무선이 안 된대요. 맞아요.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네, 한 번만 연결해 놓으면 자동으로 무조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굳이 뭐 선 꼽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이게 무선이 중요한 게 사실 우리 휴대폰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해주는데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를 유선인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차가 그래요. 그러면 무선 충전의 의미가 없는 게 무선 충전대에 올려놓고 손을 연결해야 돼. 그 의미가 없는데 여기도 지저분해지고. 네, 얘처럼 무선 충전에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을 해주면 무선으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깔끔하지. 그렇죠. 그렇게 묶어서 130만 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도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가격이 50만 원이에요. 아까 쟤는 보스 오디오에다가 다른 뭐 그 10.25인치 LCD라거나 네. 유보 내비게이션이라거나 네. 이런 기능까지 다 묶어서 150만 원이었었는데 얘는 보스 오디오만 딱 떼서 50만 원. 이런 차이가 있죠. 네.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 면에서는 셀토스 대비 트레일블레이저가 열세입니다. 맞아요. 쟤는 지금 여기 가운데도 10.25인치였었는데 반면에 얘는 8인치고요. 가운데 클러스터도 아까 쟤는 7인치였는데 얘는 4.2인치인가 아, 좀 작아요. 작네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 요 정도만 해도 네. 쉐보레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쉐보레 거 옛날 인터페이스는 정말 별로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 정도만 해도 그래도 많이 깔끔해지고 이뻐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은 이 정도면 그래도 얘도 좋네. 좋아졌네. 예. RS 모델이어서 여기 계기반에도 빨간색 테두리가 둘러져 예쁘다. 있고요. 그 다음에 바탕에도 뭔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생선 비늘 같은 패턴이 좀 박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RS 마크 있고 범정색 보타이 엠블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보시면 크래시패드에 이 빨간색 실로 박음질을 해뒀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빨간색 액센트.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데? 빨간색. 이런 데도 빨간색. 곳곳에 빨간색으로 마감을 했네요. 시트도 파이핑 처리까지 해놓고요. 빨간색으로. 네. 그 다음에 디커 스티어링까지. 이런 식으로 이 RS만의 스포티한 맛을 어필하고 있죠. 네. 조금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뒤쪽 테일게이트의 열리는 정도를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맥스 4분의 3 오프. 전동식 트렁크가 달려 있으니까 이 버튼이 있는 거고요. 다른 전동식 트렁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보통 이런 다이얼이 있지 않고 원하는 만큼 열어둔 상태에서 그 개폐 버튼 있잖아요. 그걸 좀 오래 꾹 누르고 계시면 띵동 알람 소리와 함께 그 상태로만 열리게 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그 아까 셀토스는 네. 여기 구석탱이에 그 주유구 레버를 따로 바닥에 빼놨었잖아요. 네. 근데 얘는 걔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시동을 끄고 차분히 열려있는 상태라면 밖에서 뚜껑을 딸깍 하고 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얘는 이거 트레이인가? 쟤는 셀토스는 넓고 얕았는데 맞아요. 얘는 좁고 깊네요. 이게 쓰임새는 더 좋을 것 같은. 저도 좁고 깊은 게 조금 더 쓰임새가 물 같은 걸 넣어도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쓰임새가 더 좋지 않을까. 예. 여기는 셀토스는 여기 수납 공간이 없었는데 얘는 조그맣게 있고 고무 패드를 깔아뒀죠. 핸드폰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못 넣을 정도는 아니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쟤는 실내등이 LED였는데 얘는 전기고요. 아이고야. 셀토스는 이게 선바이저에 들어가는 조명이 수동이에요. 트레일블레이저는 이렇게 열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잖아요. 네. 근데 셀토스는 여기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조명도 여기 달려 있어가지고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고속도로 표 같은 거, 네. 간단한 종이 쪼가리 같은 네. 거 어디가 놓을 때 셀토스는 네. 이걸 열어가지고 음. 여기 선바이저에 네. 그 클립이 여기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고 닫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얘는 바깥쪽에 바로 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런 것도 편하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뭐 셀토스에 없던 뭐 단추 같은 게 하나 달려 있는데 요거는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스피커죠. 손잡이도 셀토스는 여기 손잡이 없었는데 트레일블레이저는 운전석도 손잡이가 있네요. 근데 운전석은 없는 차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특이한 느낌. 아무리 차가 흔들려도 여기를 잡을 일이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창문 스위치 있죠. 네. 창문 스위치가 이 운전석 유리, 운전석 유리는 업다운이 전부 원터치입니다. 둘 다요. 둘 다요? 셀토스도 그렇고 아.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렇고 원터치죠. 네. 근데 나머지 유리에서 차이점이 보여요. 셀토스는 전부 업다운 모두 원터치가 아니었어요. 트레일블레이저는 다운에 한해서 네. 원터치입니다. 어. 업은 끝까지 닫힐 때까지 올리고 있어요. 다운만 원터치네요, 말 예. 그대로. 요게 업까지 원터치를 만들려면 여기 중간에 물건이 끼었을 때 감지해주는 센서도 추가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업은 보통 원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다운은 그래도 트레일블레이저에 한해서 다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유리가 되게 빨리 내려가는 느낌인데 빨리 올라오고. 되게 한국 사람들이 성격에 맞춰져 있어요. 얘가 조금 더 친절하네요. 네. 자, 이번엔 셀토스의 2열 시트입니다. 자, 앉아보면 가장 먼저 공간을 볼게요. 지금 제 몸에 맞춰둔 상태고요. 제 키는 173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주먹이 2개 하고 조금 남죠. 2.5개? 오. 넉넉하죠, 이 정도면. 네. 특히나 현대기아차가 공간 뽑는 것만큼은 옛날부터 잘했었거든요. 알지. 네. 역시나 잘했네요. 네, 2개 넘게 2.5개 들어가고요. 네. 머리 공간도 세운 주먹이 세운 주먹. 들어가네요. 세운 주먹이 딱 맞게 들어가고요. 네. 이 C필러 뒤로 쿼터 글라스가 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물론 시야는 요 정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밖을 볼 때 요쪽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많아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없거든요. 네. 물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있었다면 훨씬 더 환했겠지만 그런 점은 좀 아쉽긴 해도 얘 때문에 답답함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네요. 네. 이 2열 시트 엉덩이 받침의 길이도 제가 엉덩이를 붙여 앉으면 네. 이 종아리 뒷면에 딱 닿는 수준? 뭐 이 정도면 넉넉한 길이에요. 네. 사륜구동 모델이면 드라이브 샤프트가 여기 사이로 지나가야 될 거고 네. 당연히 턱도 높이가 있을 텐데 턱 높이가 지금 제 손 거의 한 손가락 길이? 네. 손가락 길이 정도 튀어나와 있네요. 엉덩이 받침 밑으로도 발을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또 양말 새로운 거 예쁜 거 신으셨네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양말 중에 두 번째로 이쁜 양말. 첫 번째는 땡땡이, 두 번째는 얘. 자, 이번에는 트레일블레이저의 2열입니다. 자, 먼저 앉으면 공간을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역시나 제 몸에 맞춰둔 상태고요. 주먹을 넣어보면 2.5개가 들어가니까 셀토스랑 큰 차이가 없네요. 비슷해요. 무릎 공간은 비슷한 수준. 그 다음에 머리 공간은 얘가 아이고야 훨씬 차이 나죠. 좁네. 손날을 넣어도 거의 빠듯하게 들어갈 정도로 네. 머리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셀토스 대비 트레일블레이저의 머리 공간이 좁아요 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지금 우리 시승차에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셀토스는 없었죠. 덕분에 셀토스는 이 유리가 차지하고 있는 요 공간, 여기를 뭔가 별도의 장치가 없으니까 공간을 안으로 이렇게 파넣을 수 있었습니다. 위로. 네. 하지만 얘는 유리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공간을 안으로 이만큼 파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머리 공간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엉덩이 받침의 길이를 보자면 일단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네. 엉덩이를 똑같이 바짝 붙이고 앉았을 때 셀토스는 하기 한 요 정도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아리에 엉덩이 받침이 딱 닿았거든요. 하지만 얘는 한 손날이 들어가는 정도? 네. 이 정도 좀 남죠. 네. 비슷하네. 셀토스도 한 요 정도 됐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좀 낮아 보였는데 막상 재보니까 비슷하네요. 셀토스가 이 폭이 더 넓었던 것 같아요. 예. 쟤는 여기 쿼터 글라스가 있었잖아요. 쿼터 글라스가 있어서 이렇게 창밖을 볼 때 여기 뒤쪽 시야 왼쪽이 되게 밝았거든요. 네. 그래서 뒤가 밝고 앞이 어두운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이렇게 앉아서 보면 여기 뒤쪽 이쪽이 되게 어두운데 앞이 되게 밝아요. 앞이 밝고 뒤가 어둡고 셀토스는 앞이 어둡고 뒤가 밝고 개방감 면에서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저도요. 예. 1열 엉덩이 받침 아래로 발을 넣었을 때는 얘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공간을 따로 파놨어요. 이렇게. 오, 그 깔끔하다. 파놓은 게. 여기다가 뭔가 뭐 짐
하나 놔도 되겠어요. 아까 셀토스는 그냥 거의 평평했었는데 무슨 다른 용도가 있는 것처럼 파놨죠. 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고 포켓도 셀토스와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달라요. 공간은 뭐 둘 다 넉넉한데 네. 셀토스는 여기 중간에 격벽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음료수를 딱 넣으면 얘가 왔다리 갔다리 안 했었는데 얘는 이렇게 넣으면 굴러다니네. 네, 대신 뭔가 큰 짐을 집어넣을 때는 쟤는 좀 나눠져 있으니까 못 넣는데 얘는 넣을 수 있겠죠. 이 셀토스의 실내에서 가장 큰 장점은 2열 송풍구가 따로 있다는 거죠. 오. 사실 이 급에서 있으면 땡큐고 네.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셀토스는 2열 송풍구가 따로 있다는 점. 그리고 USB 타입 A 하나 있고요. 조그만 수납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휴대전화를 넣으면 이 정도 깊이로 떨어지진 않겠다. 다 들어가진 않는데. 2열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2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껐다가 2단계, 1단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런데 소재도 하이글로시가 1열과 마찬가지로 하이글로시에 이렇게 크롬 손잡이까지 들어가 있어요. 저기 상급 트림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네. 뭐 소재 같은 거야 뭐 차급의 한계상 뭐 까고 싶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문 프레임이 하얗게 보이는 것도 이해해요. 이 급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제가 뽑는데 손을 여기 사이로 찔러 넣었잖아요. 네. 요게요 은근히 불편합니다. 뭐 스트랩이나 뭐 그런 게 없네. 여기 보통 여기 그 꼬다리 같은 거 나와 있는 네, 경우도 네. 있고 이렇게 밴드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잡아 당기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원가를 많이 아낀 차들이 이걸 빠뜨립니다. 그래서 손을 집어 넣어서 빼야만 하죠. 네. 뭐 암레스트는 암레스트예요. 뭘 없어요.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등받이 조절이 돼요. 각도가 조절돼요? 등받이 각도가 지금 이게 가장 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정도가 보통 수입 SUV들 그냥 기본 상태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더 눕히면 이 정도가 돼요. 네. 근데 확실히 산타페나 투싼 이런 애들보다는 등받이가 가장 눕혔을 경우에 조금 더 서 있네요. 네. 얘를 제일 눕히고 얘를 제일 세우면 이 정도 각도. 예. Trailblazer. Trailblazer. 이 셀토스는 아까 이 하얀색 차체 프레임이 실내에서도 그대로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 요 철근하고 요 철근이 만나는 저 모서리 부분 있죠. 네. 저기만 그걸 감추기 위해서 플라스틱 마감재로 이렇게 딱 모서리만 씌워 놨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검정색 마감재로 꼼꼼하게 싸놔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딱 보면 얘가 조금 더 고급차 느낌이 납니다. 여기 요 파츠, 네. 여기 요 파츠가 이 트레일블레이저의 이 파츠가 1열은 고광택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2열은 그냥 무광이거든요. 근데 셀토스는 어땠어요? 1열, 2열 모두 고광택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었죠. 네. 이거 너무 아쉬워요. 아까 셀토스는 열선 시트를 2단계로 조절할 수 있었는데 얘는 껐다 켰다만 돼요. 네. 여기 2열을 위한 송풍구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 게 이 그 바람기를 밑에다 따로 파야 돼서 조금 뭐 돈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USB 포트가 2개 있어요. A 오. 하나, C 하나. 셀토스는 하나였는데. A만 하나가 있었죠. 네. 그리고 아까 셀토스처럼 수납 공간이 하나 있긴 한데 들어가나?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밖에서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깊어요. 핸드폰 많이 들어가네. 네, 깊어요. 오히려 셀토스보다 깊이는 더 깊은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또 고무를 깔아놨거든요. 꼼꼼하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3초대에 끊지 않는 한은 빠져나올 것 같진 않아요. 네. 지금 트레일블레이저는 포켓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네. 근데 셀토스는 동승석에만 포켓이 있었죠. 이 시트의 단단함이 확연하게 차이납니다. 셀토스보다는 트레일블레이저 쪽이 이렇게 눌러보면 훨씬 단단한 쿠션감이죠. 들어가는 느낌도 다르네. 네, 훨씬 단단해요. 근데 또 암레스트는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셀토스는 여기 잡아 빼는 꼬다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같은 급 위에 내는 꼬다리가 있잖아요. 이런 차이점들이 차마다 조금씩 있죠. 배기량도 지금 몇 cc 차이 나는 거예요?